자, 오늘 문자의 사용 봅시다. 자, 문자의 사용은요, 우리가 6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미지수의 개념이 이제부터 여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자의 사용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똑같아요. 어떤 100원짜리를 내가 한 개 구입했어요. 그럼 총 가격이 얼마다? 100원. 100원이 될 거다. 200원짜리를 내가 3개 구입했습니다. 그럼 총 얼마가 될 거예요? 600원이 될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어떤 물건의 하나의 가격과 개수를 곱해서 총 가격을 만들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200원짜리를 A개 구입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될 거예요? A 곱하기 200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X, Y, Z, A, B, C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나타내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여기 스킵할게. 자, 그래서요, 이제는요, 우리가 식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의 이제 룰을 정할 겁니다. 왜냐면 식을 좀 편하게 쓰고 싶어서요. 일단 첫 번째는요, 숫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 2 곱하기 x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요, 일단 곱하기는 무조건 생략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항상 숫자가 먼저, 그 다음 문자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x가 있으면 뭐라고 쓸 거야? 2x라고 표기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마이너스 3 곱하기 7 곱하기 x, 자, 이게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겠다? 마이너스 21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약에 3 곱하기 a가 있다.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3a. 그래서 지금처럼 문자 곱하기 숫자가 있는 경우는 곱하기를 생략하고 항상 숫자 그 다음 문자 이 순서로 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문자 앞에다가 항상 숫자를 쓸 거다.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규칙 봅시다. 자, 두 번째 규칙은요, 어떤 게 1이 곱해져 있거나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을 경우예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있으면 얘는 1을 생략하고 곱하기를 생략해서 그냥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a라고 볼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1 곱하기 a가 있는 경우도 1이랑 곱하기 a는 어떻게 돼요? 생략이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a.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게요. 1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면 0.01 곱하기 a는 0.0a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0.01은 못 없애요. 알겠어요? 네, 얘는 그냥 0.01a라고 표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략 가능한 건 1과 마이너스 1만 생략이 가능해요. 됐습니까? 네. 되시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배우면 결국에 저번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외웠던 걸 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2, 자,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1이랑 곱하기가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바꾼다고 했죠. 풀마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얘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1과 곱하기가 사라진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2랑 곱하면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2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가 식이 3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호를 바꿨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마마가 있을 때도 풀풀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요,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요, 얘랑 얘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3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가 마풀이 풀마가 된다. 여기가 마마가 있으면 풀풀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던 것들이 문자를 생략하면서,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왜 벌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규칙은요,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요,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문자가요, b 곱하기 a 곱하기 y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먼저입니까? a죠. 그 다음은요? b죠. 그 다음은요? y요. 됐습니까? 자, 만약에 숫자가 섞여 있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x.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일단 문자보다 항상 뭐가?
숫자가 먼저 뭐가 접혀야 돼? 마이너스 3. 그 다음 문자끼리는 항상 알파벳 순서대로. 그럼 뭐라고 쓰면 돼? AX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있을 경우는 됐습니까? 항상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3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문자가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맨 첫 소인수 배우기 전에 분해 배우기 전에 아예 거듭 제곱 배웠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게 거듭 제곱이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우리가 뭐로 쓸 수 있어요? 3A의 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문자가 있으면 뭐를 쓴다?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쓴다. 그리고 곱하기는 당연히 어떻게 할 겁니까? 생략할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숫자에 가로가 있는 경우요. a-b 곱하기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이 있어요. 됐습니까? 이 경우는요. 가로 앞에다가 숫자를 쓸 거예요. 마이너스 4 a-b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만약에 3 곱하기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3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가로 앞에다가 문자를 조심스럽게 붙여 놔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방식을 이용하면요 우리가 뭐를 다 생략할 수 있겠다? 곱하기를 다 생략할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곱하기 한번 생략해 봅시다.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예 새로운 배우는 개념이라서.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 때로 넘어올 때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음수를 배우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자를 사용할 때 곱하기 이게 쓰기가 좀 많이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를 생략하기 시작할 건데 생각보다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전혀 없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 프린트로 막 문제 줄 때 보면은 걔네들이 막 생각보다 뭐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마이너스 7 곱하기 b 곱하기 a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7a b 끝이네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볼까요? YYXXX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돼요? X의 세제곱 Y의 제곱 됐지요? 맞죠? X가 3개 보이고 Y가 2개 보이고 X가 먼저고 당연히 Y가 2개 됐죠? 자, 다음 X 곱하기 마이너스 0.1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0.1X 맞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0.1에서의 1은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생략시켜 있는 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자, 그다음 가로 곱하기 숫자 이렇게 있을 경우는 숫자를 앞에다 붙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를 다 제거해 봤고요. 자, 그 다음 해보시고 싶은 게 나누기 기호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나누기는 그냥 패턴이 하나예요. 됐어요. 만약에 a 나누기 2 있으면요. 얘는 우리가 뭐로 바꾸면 되겠어? 분수로 바꿀 겁니다. 이해됐어요? 왜냐면 나누기를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a 곱하기 얼마가 돼요? 2분의 1.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2분의 a.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분모, 이 친구가 분자.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바꾸면 나누기도 생략이 가능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자를 사용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와 나누기를 생략해서 쓸 거야.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2x 플러스 y 2xy 마이너스 뭐 4분의 a 이렇게 있으면 얘는 도대체 뭐를 생각할 겁니까? 일단 2 곱하기 x 곱하기 y를 생략한 게 이거겠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4를 뭐로 나눈 거? a로 나눈 걸 이렇게 쓴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걸 이렇게 줄여서 써라. 곱하기와 나누기를 생략해서 써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얘가 원래 식이 뭐였냐?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게 자유자재로 되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자, 밑에 나누기 보십시다. 자, 4-1번 볼게요. 마이너스 a 나누기 b 라고 했거든요. 됐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b분의 마이너스 1. 선생님, 분수가 있을 때요. 마이너스를 분자에 붙여야 될지 분모에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b분의 마이너스 a나요. 마이너스 b분의 a나요. 마이너스 b분의 a나요. 다 같아요. 됐나요? 왜냐면요. 얘랑 얘랑 무조건 뭐 해요 지금? 나누죠.
나눌 때는요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마이너스가 몇 개씩 모이면 두 개씩 모이면 짝수 개씩 모이면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는 얘랑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이너스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요? b분의 a랑 같겠죠. 얘는. 네.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사실 분자했든 분모했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분자나 분모에 하나 존재할 때는 그냥 따로 빼서 이렇게 보통은 얘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그렇다고 얘들이 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분자, 분모, 중간 어디다 붙이죠? 네, 보통은 중간에 붙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분자, 분모가 둘 다 마이너스인데요. 이 경우는 보통 플러스로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친구 봅시다. 자, 나누기 어쩌고인데요? 얘를 뭐로 바꾸시면 됩니까? 곱하기 어쩌고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맞죠? 되시죠? 우리가 보통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a분의 1 역수취한 게 뭐예요? a죠. 네, 은근히 자주 나와요. 맞죠? 마이너스 2분의 역수취하면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됐죠?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됩니까? 마이너스 2a 됐죠? 자, 그다음 3번 봅시다. a에서 b를 뺀 걸 나누기 3 했대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얘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일단은요 곱하기로 바꿉시다. a-b 곱하기 뭐가 돼요? 3분의 1. 자, 어떤 가로 곱하기 숫자가 되어 있으면 고민할 거 없이 숫자를 이렇게 앞에다가 살며시 붙여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얘랑 똑같은 식이 바로 뭐냐면요 3분의 a-b 이렇게 쓴 것도 얘랑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분자나 분모에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조금 니네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왜냐면 3분의 a-b랑요 3분의 a-b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요 a 나누기 3 마이너스 b를 식을 바꾼 거고요. 얘는 지금 a-b가 다 뭐로 묶여 있죠? 3으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얘는 a-b란 친구를 같이 3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있을 때는 얘네들이 다 한꺼번에 어디로 올릴 수 있어? 분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예요. 은근히 헷갈리세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에는 네 번째 거 봅시다. 자, 2 나누기 x 플러스 y 이거거든요. 됐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분의 2 이렇게 만들면 돼요. 됐죠? 이 친구가 분모, 이 친구가 분자. 잠깐 퀴즈. a 나누기 b 나누기 c 얘는 뭘까요? a 나누기 b 나누기 c 얘는 뭘까요? 나누기 생략하면 뭘까요? bc분의 a 됐죠? 뭐냐면 곱하기를 바꾸면 a 곱하기 b분의 1이고요 곱하기 c분의 1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bc분의 a 이렇게 잡히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가끔 얘랑 같은 형태를 찾아라 라는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대입과 식의 값 봅시다. 자, 우리가요 어떤 식을요 EX라는 식을 잡았어요. 됐니? 네. 자, 그러면 만약에 X의 값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고 싶거든요. X의 값에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됩니까? 3. 여기다 X 대신 3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여기가 뭐가 생략돼 있죠? 곱하기.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얘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6이 되겠죠. 자, 만약에 두 번째 x의 값 대신 내가 4를 한번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x에다 4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8이 될 거야.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3 넣으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6. 됐죠? 자, 끝났어요. 자, 어떤 이렇게 문자가 담겨져 있는 식에다가 우리가 문자 대신 어떤 숫자를 넣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입이라고 불러요. 대신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문자 대신 숫자를 대신 집어넣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입한다. 그래서 x에다 3을 대입하면 그럼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x에 3을 대입하면 그때 시계값이 6이다. 그래서 시계값의 뜻은 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때의 결과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시계값.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x에다 뭘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그때의 시계값은 얼마다? 8이다. 맞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x에다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때 시계값은 뭐다? 마이너스 6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대입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변수가 좀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요 a의 제곱이 있는데요. a 대신요 내가 3 넣어봅시다. 그럼 이때 시계값이 뭘까요? 3의 제곱. 얘는 3의 제곱이니까 뭡니까? 9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뭐가 될까요? 플러스 9가 돼요.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거든요. 되셨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안 헷갈리려면 실수를 안 하려면요 음수를 대입할 땐 항상 그 음수에다가 뭘 붙이는 습관을 들이자? 가로를 붙이는 습관을 들이자. 우리가 음수를 대입할 땐 항상 가로를 같이 붙여서 넣어주시면 틀릴 일이 거의 없어요. 됐습니까? 자 5-1번 봅시다.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싶대요. 그랬을 때 다음 식들의 식의 값을 구해줬으면 좋겠답니다. 자 5x에다가 x2 대입할 거거든요. 대입하면 식의 값 뭐 나올 겁니까? 10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x 대신 뭐 집어넣을 거예요? 2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2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요? 2 빼기 6. 그러니까 뭐 나와요? 식의 값이? 마이너스 4. 됐습니까? 자 x 대신 뭐 집어넣을 거라고요? 2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나와요? 10-6. 10에서 6 빼니까 뭐 잡혀요? 4. 됐어요? x에다 뭐 대입할 거라고요? 2 대입할 거라고요. 여기다 약분시키니까 뭐 나올 거야? 2. 이해 되셨습니까? 자 6-1번 볼게요. x에다가는 뭐를 대입하고 싶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싶고 y에는 뭘 대입하고 싶대요? 4를 대입하고 싶대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시계값 찾아달래요. 됐나요? 자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음수를 대입할 때 항상 뭘 붙이자? 가로를 붙이자. 됐습니까? 자 얘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란 소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다 y에다 4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5, 4, 20 됐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뭐가 계산돼요? 플러스 4로 계산돼요. 그러면 4랑 20이랑 더하면 얘는 결국 시계값이 얼마입니까? 24. 됐죠? 자,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3i 여기에다가 대입해보랍니다. x 대신 뭐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항상 가로는 음수는 가로를 붙여서 넣읍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 y 대신 뭐 대입할 겁니까? 4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뭐 나와요?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랑 4랑 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2. 그러면 4랑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8. 됐어요. 자, 네. 자, 다음 세 번째 거 볼까요?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찾아보래요. x분의 y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더하기 y분의 x는 뭡니까? 4분의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가 분모했든 분자했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눗셈이거든요. 분모가 하나밖에,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최종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2랑 4를 나누면 뭐가 될 겁니까? 2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은요. 플러스. 자, 여기 이거 약분시키면 뭐 남습니까? 2분의 1 남죠? 돼요. 네.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 하나 보이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얼마란 소리? 2분의 1이라는 소리. 됐죠? 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더해야 돼요. 통분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분의 4. 자, 마이너스 2분의 4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더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정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헷갈리진 않죠? 갑자기 막 이거 뜬금없이 막 곱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막 더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가 곱하거나 나눌 때가 플러스죠. 마이너스를 더할 땐 뭡니까?
마이너스예요.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은요. 4번 봅시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요. 그리고 뭐 더 할 거야? 4 더 할 거야.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랑 4 집어넣을 겁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 됐네요. 그러면 여기 계산합시다. 뭐 나와요? 2 나와요. 자, 여기 계산합시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자, 약분할까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됐죠? 자, 7-1번 별 하나.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해요. 어렵습니다. 됐나요? 자, A에다 뭐 집어넣을 겁니까? 3분의 1 집어넣을 겁니다. 항상 순서는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A 대신 뭘 대입할 거야? 3분의 1을 대입할 거야.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이 잡혔으면 항상 뭐가 먼저다? 거듭 제곱이 항상 뭐다? 먼저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올 거야? 9분의 1. 여기 애초에 부호가 뭘까? 플러스. 여긴 뭘까? 마이너스. 풀마 곱하면 결국 뭐가 돼? 마가 되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9분의 1. 됐죠? 자, 이런 거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에다가요. A 대신 뭐 집어넣을 거예요? 3분의 1 집어넣을 거고 그걸 다시 뭐 하래요? 제곱하를. 그러니까 얘랑 얘랑 사실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가로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가 나요. 맞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하면 뭐 나옵니까? 플러스 9분의 1. 왜? 부호가 달라지거든요. 가로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점이 보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3분의 1이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에요. 3을 세제곱하면 뭐 나오고요? 27. 1을 3번 곱하면 뭐 나오고요? 1. 그래서 27분의 1.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 뭐래요? 세제곱이래요. 자, 마이너스가 3번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3번 곱하면 27분의 1 됐습니까? 됐죠? 크흠 진도를 나가면 다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맨날 안 되는데 오늘도 수업 너무 적게 한 것 같은데 한 장 했어요. 한 장씩이나 너무 조금밖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중1은 그래도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괜찮긴 한데 네. 진도에 욕심이 나긴 하는데